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앞둔 가운데 터진 김건희 디올 사건으로 수거 언론들은 아예 김건희 손절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김건희 손절은 곧 윤석열 손절이 아니겠습니까? 촛불 행동의 김민웅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의 핵심은 국정농단이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이른바 명품 가방 뇌물수수 사건은 그 자체로 범죄이자 부패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가 기관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이고 영상에서도 자신이 국가정책에 나서겠다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박근혜 탄핵의 핵심적인 이유였던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범죄의 질은 더욱 나쁩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엄연한 공적관리 대상인데도 김건희는 이를 거부하고 권력을 노골적으로 사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은 엉망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으며 함정 취재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적으로 뇌물을 받고 청탁까지 받아온 상황이 함정 취재로 확인된 것이므로 함정 취재가 아닌 확인 취재라 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함정 취재라 하더라도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김건희의 평소 행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란 것을 입증한 것은 김건희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마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정도입니다. 조선일보 주필 양상호는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고, 동아일보 대기자 이기용은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김건희 때문에 자신의 권력이 타격을 입지 않겠는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속도로 양평 종점 조작과 이번 명품 가방 뇌물수수 국정농단은 공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파탄시키는 중범죄입니다. 김건희 특검안이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통과된다고 해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부권 자체가 역설적으로 김건희의 범죄를 확인해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방탄을 위한 것이고 수사금지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촛불 행동은 윤석열 퇴진운동을 시작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윤석열 탄핵 정국은 빠르게 물살을 탈 것이며 정국은 요동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68자 촛불 집회에서 검사범죄대응 TF위원인 김성진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설했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디오룩백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명품을 들고 줄 서서 기다린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둘은 경제 공동체로 처벌받았습니다. 부부 사이 그들보다 더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수사한 결과 처가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인 남편도 뇌물죄로 처벌됩니다. 그런 법리가 명백한데도 한동훈 장관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명품 사건을 모른다고 합니다. 수사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특검입니다.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못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탄핵 사유는 분명히 명백해집니다. 헌재도 뇌물은 탄핵 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무엇입니까? 김건희 명품백 특검에서 뇌물죄를 밝히는 건 아닙니까?
신장식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 부인에게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12월 7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대통령 부인의 가진 것과 없는 것.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12월 8일 동아일보 이기용 대기자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 김 여사 디올백 보도 이후 보수의 근심이 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보수가 김 여사를 안고 가느냐 못 가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란법 제9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이를 어길 경우 김영란법 제22조는 그 공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김영란법 위반 당사자가 김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윤 대통령님, 디올백 동영상이 보도된 11월 20일 이후 김 여사에게 수수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왜 확인해 주지 않으시나요? 받았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하셨나요? 신고 반환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 임기 후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 본인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재임 중 중대한 법률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은 말하지 않고 언론은 묻지 않는 괴이한 카르텔. 대통령 자신의 말대로 가차없이 싸워야 할 기득권 카르텔. 그건 바로 대통령과 언론의 비겁한 침묵의 카르텔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분노할 일은 김건희 디올 사건이 김건희 특검이 발의된 지 6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겁니다. 프레시안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엿새 만에 영부인은 천연덕스레 명품백을 받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보면 김건희 디올 영상이 찍힌 9월 13일 전후 정치 상황은 6일 전인 9월 7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전무후무한 특검을 발의한 것인데 며칠 후 명품 선물을 받고 있었다 이겁니다. 민주당이니 특검이니 할 테면 해봐라 이런 것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전혀 다르지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명품 크리스찬 디올을 받는 영부인이 그것도 후보 시절도 아니고 당선돼가지고 현역 대통령 부인인 위치에서 아직 대통령실로 가기 전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함정 취재다고 이렇게 떠들고 그 뭐시오 진보 농계 진중권 이런 사람들까지 정말 그렇게 김건희 진중권 이런 것도 막 한때 한 번씩 윤석열 비판하다가도 김건희 여사만 되면 용비어 청가를 부릅니다. 왜? 실세가 김건희를 알기 때문에. 다 김건희 공격을 못해요. 윤석열 공격한 사람도 김건희 공격을 안 합니다. 다. 대통령이니까 내가 집권하면 내가 해보니까 이거 정치는 없애야 쓰겠다. 전부 다 자기가 지금 권력자임을 은연중에 다 표시하고 있고 어디 해외에 나가서도 자기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함정 취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프랑스어로 아장 뽀르포카테르라는 이 함정 수사란 말이 범위 유발령과 기회 제공령이 있는데 이것은 범위 유발령이 아니잖아요. 원래 크리스찬 디올에 용심 없던 사람을 일부러 욕심을 내도록 함정을 만들어서 크리스찬 디올로 명품을 받게 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수차례 받은 것들이 다 짐작이 되는데 증거를 잡기 위해서 미리 카톡으로 내 명품 사진까지 찍어서 이거 줄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이게 무슨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비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고 일반의 함정에 비해서. 그렇게 말하면 교통법규 위반, 속도 위반, 골목에서 단속한 전부 다 함정 단속이죠. 그렇게 말하면. 왜 함정으로 단속했냐? 하고 딱지 띄지 말라고 하면 안 띱니까? 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수사도 않고 말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180석을 만들어줬더니 잘 안 하고 최근에야 제가 막 프랑스에 왔을 때요. 검사 탄핵 이게 나는 엄두도 안 났습니다. 제가 김용민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딱 10명 서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명. 의원들이 다 겁이 나서 검사 탄핵 후폭풍 뭐 이런 걱정해서 시기상조 이래서 안 해요. 제가
프랑스 돌아온 이후로 계속 제가 외쳤습니다. 이 탄핵 소추해야 된다. 역풍 없습니다. 역풍 없다. 왜 검사는 마음대로 기소를 하는데 맨 검사 막 비판하는 성명서 정치 그만해라. 아니 같은 무기를 줬더니 검사 나쁜 놈들 욕만 할 게 아니라 아니 탄핵 소추하면 되지 왜 무기를 안 쓰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만들어져서 한 60표까지 이제 사인을 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100석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정말 안동환 검사를 처음으로 1차 탄핵을 했고 이번에 이정섭과 이제 그 누구죠 그 친구 손준성 두 사람을 이제 탄핵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미준 뭐 또 추가 탄핵할 생각이죠. 이왕 한 김에 나는 검사 몇 명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년에 민주당이 과반수로 달라고 해서 명분이 있다. 이번에 검사 3명 탄핵한 거 가지고 저는 까방권을 얻었다고 봐요.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뭐 김용민 의원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고 잘했는데 더 좀 세게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자 몸조심하듯이 반사이기에서 기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요. 벌써 한동훈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도 좀 좁혀진 걸로 나온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계속 자전거가 달려야 안 무너진 것처럼 보다 전투적으로 싸워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